저희 사촌 동생이 총 쏘는 게임에 되게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 친구도 평범하게 지낸다 그래요. 근데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분들 평범하게 지내요 이래요. 그러니까 둘이 말하는 평범이 다른 거야. 우리가 슈퍼노멀로 살아가려면 높여야 된다. 자, 놓쳐서는 안 될 좋은 책을 함께 읽어보는 하루 20분 독서 습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그런 책을 소개해드리는 20분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신사임당 주원규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또 큰일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걱정됐어서 엄청 시끄러워갖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또 이렇게 책까지 내고 다시 한번 그 진솔한 얘기를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히려 됐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땠어요 그동안? 저는 그 옛날에 막 뉴스에 막 나오고 사람들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 누가? 사람들 사람들 아니면 그 당사자? 아니, 당사자가. 당사자가. 왜냐면 저는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원래는 그렇지. 계속 보는 사람이었어요. 보면서 왜 그러지? 왜 그냥 자기 어떻다 얘기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잠적하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안 좋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말 뱉는 게 온통 그 자기 합리화와 그러니까 잘못을 나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내가 했던 모든 선택에 대해서 막 의심도 심해지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떤 뭐 누구의 위로하는 전화를 받는 것도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 책에도 그렇게 써놨는데 전화벨이 울리면은 내가 얼만큼 망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뭐 위로나 뭐 용기를 주려고 전화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냥 다 피하게 되고 남 탓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때 이제 설교 말씀이 그런 게 있었어요. 매사에 감사해라 막 이런 거였어요. 범사에. 예, 범사에. 매사에가 아니고. 예, 제가 좀 성경 좀 읽어. 매사에가 뭐야? 저 범사에. 다닌 지 이제 알았어. 한 얼마 안 됐어요. 매사에. 근데 이제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다가 집에 와가지고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쭉 써보니까 그래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이목에 집중해 된 적이 있나 그 정도로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뭐냐면 그 전에 저도 이런 책 소개 컨텐츠도 했었거든요. 거기서 뭐 원싱도 소개하고 그릿도 소개하고 막 이랬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그거를 극복하는 그릿이나 내가 원싱하는 모습이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런 기회로 삼아야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반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제 출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출근했더니 이제 나갈 친구들도 나가고 제가 나가 달라 한 친구도 있었고 그냥 매출이 빵이 됐으니까 그 남아 있어서 출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지금 다시 시작할 거다. 오래 안 걸릴 거고 지금부터 할 거다. 오늘부터 할 거다. 이래가지고 그때 다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이 책에 어떤 내용을 담고 싶어 했고 이 책을 왜 쓰게 됐어요? 저는 그거예요. 제가 비난받았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벤치마킹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단편적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글로 해서 책으로 내야겠다. 이걸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솔직하게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 시간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돌아보고 하면서 이제 정리를 했죠. 그럼 슈퍼노멀은 어떤 사람들이 또 이걸 좀 듣고 가면 좋은 거예요, 이 책은? 이 슈퍼노멀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뛰어난 사람은 슈퍼스타. 그런 사람은 저희가 돌연변이라고 여기에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우리가 전기분포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네. 그 왜 어린 왕자에 보면 모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해보면은 네. 진짜 그 보아뱀 제일 뚱뚱한데 네, 이렇게. 거기가 보통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이 뚱뚱한 구간의 끝에 있는 요 사람들이 저는 슈퍼 노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평범한 노멀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 네. 평범한 사람들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 평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원래 방송국 PD 할 때 저 경제 방송에 있었거든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없다는 주의였어요. 피디하면서 만나본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뭐였냐면 어. 기획을 냈는데 네. 특별한 이야기를 들으러 다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케이. 뭐 돈 좀 벌었다, 뭐 투자 잘했다 하는 사람한테 특별한 얘기를 구하러 네. 뭔가 평범한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다를 쫓아다녔던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시청률 나오니까. 그렇지. 특별한 얘기를 계속 가서 물어보는. 근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별게 없는 거, 별게. 이 정도는 하지. 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비벼볼 만한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게 어쩌면 특별한 거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거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하는 평범함. 어떻게 지내세요? 아, 평범하게 지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함이라는 건 뭔가? 이제 그런 거를 찾아본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희 사촌 동생이 네. 그 오버워치라는 그 총 쏘는 게임에 되게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평범하게 지낸다 그래요. 예, 근데 뭐 변호사분들이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분들 그분들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아, 평범하게 지내요 이래요. 그러니까 둘이 말하는 평범이 다른 거야.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슈퍼노멀로 살아가려면 평범함의 기준을 높여야 된다. 예, 그런데 그거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로직이 있더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슈퍼노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본 거죠. 그 슈퍼노멀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슈퍼노멀이라 될 수 있어요? 슈퍼노멀이 된다는 건 네. 내가 목표하는 바에서 이름이 알려지진 않아요. 근데 내 욕망을 만족할 수 있는 정도. 예, 그게 슈퍼노멀이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소망이나 꿈이나 뭐 궁핍하지 않고 네,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네. 만드는 맞아요. 사람 이런 네, 사람들을 맞아요. 슈퍼노멀. 요즘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잘. 어떤 걸? 잘 안 움직이죠. 사업하려고 움직이지도 않죠. 네, 왜냐면 뭐 금리는 높아, 네. 뭐래도 안 돼. 뭐 올해 내년 되게 불경기야. 그래서 오히려 왜 되게 위기고 힘들고 침체됐을 때 책을 읽을 것 같지만 침체돼 있을 때 더 자기의 희망을 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네,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평범한데 악재까지 있어 이러면 잘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분들에게 좀 힘을 준다면 당신도 슈퍼노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니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악재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가 네.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돌연변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악재라고 하면은 금리도 높고 불경기고 사람들 안 움직여.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될 것 같아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은 그런데 해낸 애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해낸 애가 있어요. 얘를 저희가 돌연변이라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 핑계가 드는 자체가 뭐냐면 자기에 대한 파악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핑계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시작점으로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예,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반대로 다이어트로 가보면 이게 제가 돌연변이가 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다이어트로 가는데 이런 거예요. 아, 나는 남편이 늦게 퇴근해서 그때 밥을 안 먹고 퇴근하더라. 그래가지고 같이 나는 먹어. 그거를 또 안 먹고 있자니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난 다이어트가 안 돼. 이거잖아요. 그럼 그 앞에가 핑계잖아요. 그 상황이 인지가 정확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데 케이스를 찾을 때 남편이 늦게 퇴근해가지고 밥을 안 먹고 오는데도 다이어트 성공한 케이스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 다른 다이어트 성공한 케이스 이 사람한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에 대해서 핑계가 생기면 그 핑계를
딛고서 해낸 사람, 원래는 99%는 포기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그럼에도 해낸 사람을 찾아내는 거. 그런 사람이 너무 적어. 그런 사람 3명밖에 안 되는데 더 좋죠. 그거 만약에 그 핑계 없으면 케이스 스터디 10,000개 해야 돼. 그런 사람 3개 있으면 3개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돌연변이를 발굴하고 이 사람이 해낸 프로세스를 그때부터 쪼개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단계인 분해입니다. 분해. 네. 그럼 이게 말씀하시는 슈퍼노멀의 5단계 중에 네. 들어가는 건가요? 맞아요. 1단계가 오. 핑계를 통해서 돌연변이를 발견하는 게 1단계예요. 핑계를 통해서 돌연변이를 발견해라. 네. 네. 그리고 2단계는 2단계가 이제 분해입니다. 분해. 분해는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가로축이랑 세로축이 있어요. 오케이. 가로축으로는 이것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과정을 오케이. 쪼개는 거예요. 과정?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 찍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치면은 뭐 영상 기획부터 뭐 썸네일 만들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이거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로축으로는 2칸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운, 하나는 실력. 잘 될 확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운이랑 실력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에다가는 우리가 시간이랑 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운에다가는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걔는 운이 좋아서 맞는 말이야. 야, 걔는 실력이 좋지. 맞는 말이야. 둘 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운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서 실력을 폄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력을 과대평가해서 운을 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다 필요하더라. 근데 이 두 개를 쪼개서 전략만 딱 맞추게 맞춰도 성공할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는 훨씬 얘기예요. 올라간다. 예. 또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이제 실력 영역에서 훈련을 구성하는 거예요. 실력 영역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실력 영역을 끌어올려라. 네. 운의 영역이 아니고. 네. 오케이. 실력 영역을 끌어올리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릿이라는 책을 보면 항상 요즘 자기계발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의도된 훈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네. 아니면 뭐 네. 목적이 있는 훈련 이런 오케이. 거. 근데 훈련의 목적을 만들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아하. 그럼 훈련을 어떻게 의도를 할 건데? 그러니까 제가 2가지 요소로 분리하라 그랬는데 뭐냐면 시간이랑 퀄리티가 있어요.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거나 네. 예, 아니면 같은 시간에 퀄리티를 올리거나 오케이. 이걸로 훈련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처음에 퀄리티에 대한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퀄리티 그냥 두고 시간을 재봐야 돼. 내가 이걸 하는데 몇 초 걸리는지, 오케이. 얼마 걸리는지. 그거를 저는 원래는 되게 뭉뚱그려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수영을 배울 때 코치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냐. 그랬더니까 각 동작마다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거예요. 아하. 예, 다 나눠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그 결과로 수영이 빨라지는 거지. 수영을 빨리 해야겠다고 팔을 아무리 빨리 접어봐라. 그게 빨리 가지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쪼갠 다음에 각 단계별로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자.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자. 근데 오케이. 아무도 그걸 측정을 안 했어요. 그럼 시간이 내가 목표로 하는 시간보다 오래 걸리면 그걸 단축하기 위해서 훈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실력의 영역에 올라가는 방식인 거예요. 어허.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네요. 이 4단계에서 고빈도 전략은 뭐예요? 고빈도 전략은 이제 확률 영역에서 어떻게 고빈도를 낼 것인가예요. 그럼 예를 확률에서. 들면 우리가 전체 오케이. 프로세스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빈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책을 낸다는 거 이걸 빈도를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책에서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목차라든지 아니면 네, 핵심 네. 문장이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가 있으면 이거를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A, B, C라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책을 한 권을 썼을 때 주제를 어떤 거에 무게중심을 두느냐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빈도를 넓혀보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전체 프로세스에서 봤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려보고 그 중에 좋아요가 많이 받는 거를 우리가 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이미 실력으로 얘가 만들어졌으니까 얘 가지고 빈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고빈도 전략의 제일 중요한 점은 내가 빈도를 많이 올릴수록 이득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 시도당 비용이 높으면 절대 안 돼. 그럼 고빈도를 할 수 없어요. 자기 고사시키는 전략이에요. 고빈도가 아니라. 근데 이 한 번당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비용이라는 게 꼭 돈만은 아니에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 고빈도 전략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쓸 수 있죠. 정말 슈퍼노멀이지. 네. 이거는 뭐 특별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죠?
다섯 번째는 어떤 거예요? 다섯 번째는 네. 이제 고성과의 일반화예요. 응? 고성과의 일반화. 네. 아하. 그래서 뭐냐면 네 번째까지 해서 내가 어떤 그렇지. 특수한 성공을 만들었다면 네. 이거를 일반화해야 돼요. 아하. 예, 지겨운 일로 바꿔야 돼. 이 지금까지는 가슴 떨리는 일이었어요. 한 번의 성공까지는 가슴 떨려. 근데 뭐냐면 지겨운 일로 바꿔내야 돼요. 이거를. 다시 조금만 더 설명해 줘요. 뭐냐면 일반 지겨운 일? 예를 들면 이거예요. 몸이 좋아진다. 네. 그거는 설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팔 굽혔다 폈다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고 뭐 잇몸 이렇게 하고 이거는 지겨운 일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이 첫 번째 성공 있잖아요. 네. 이걸 네네. 통해서 아하. 얘를 평범한 일로 바꿔야 돼요. 아. 예. 놀랄만 하고 감동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유지돼야 예, 된다는 거야. 그럼. 예. 오케이. 그래서 나 이거에 권태감 느끼고 지겹다.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이런 정도가 될 수 있게. 권태감이라는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됐다는 건 이거 쉽다는 거니까. 그렇죠. 내 레벨이 거기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프로세스화하고 이 중에 장동작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고성과의 일반화를 한다는 건 업무들을 빼면서 오케이. 내가 그냥 막 헤맸던 것들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줄어들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업무를 빼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기업이가 높은 애들만 싹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 계속 그걸 하다 보면 옛날에 내가 찬란했던 것보단 떨어져 있어. 그렇지만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그게 돌연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너가 이제 슈퍼 노말의 위치에 와 있다. 네. 그게 이제 5단계까지의 방식입니다. 아. 예.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이 5단계 고성과의 일반화된 것들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오케이. 예, 이거는 너무 재미없는 얘기에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뭔 얘기를 했냐면 로펌 다니는 변호사도 자기 삶이 평범하다 그런다고. 다른 사람이 보면 얼마나 다이나믹하겠어요. 맨날 사건 사고 터지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은 그게 평범한 거예요. 왜? 그 사람 은 일반화돼 일반화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인생이 심심하고 무료하고 뭐 이건가? 이게 근데 그게 오히려 정답에 가까운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맞아요. 예.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고성과의 일반화까지 가는데 몇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예. 이게 사이클이 있고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가장 아까워하는 게 시간이거든요. 예. 시간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시간 들어요? 하루에 얼마나 투자해야 돼요? 이거 몇 예. 년이나 걸려요? 예. 라고 묻는다면 이걸 한 텀 5단계까지 가보는데 예를 들어 그게 뭐 유튜브건 뭐 어떤 일이건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왜 10년이라고 생각해요? 10년이요? 아니 이거는 그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5년이 일단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 왜냐면 5년이라는 시간이 돼야지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 되니까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머리 좋은 애도 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저는 알리는 것도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실력을 키우는데 전문가 되는데 5년, 알리는 방법에 전문가 되는데 5년 걸리잖아요. 혼자 하려면 10년은 필요하다 생각되는 거죠. 근데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해요. 근데 알리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을 만든다는 건 P 곱하기 Q잖아요. 네. 프라이스랑 퀀티티예요. 그러면 그거 두 개 곱해야지 매출이 나오니까 그래야 내가 버는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프라이스는 뭐냐면 결국에 내가 앞에 만들었던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서 이 프라이스가 정해져요. 그죠? 명품을 만들어야지 가격을 올릴 거 아니에요. 이 Q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에 대해서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Q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혼자서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하다면 전문가가 2번 되면 된다는 거예요. 프라이스 올리는데 퀀티티 올리는데 그러면 결국에 맨 위에 매출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비용 통제를 하던 뭐 내가 재테크하던 뭐 그 다음 얘기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만약에 혼자 한다면 그럴 것 같고 내가 둘 중에 하나의 전문가야. 근데 진짜 맘 맞는 사람. 근데 공동 창업자? 네,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이 두 개 같이 할 수 있어. 그러면 5년. 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슈퍼노멀을 사실 뭐 100살 사는데 뭐 네. 10년 한 번 경험하면 이거 다 카피 가능하지 않아요? 다른 일로도? 그죠? 예. 이게 몸에 저장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꼬린점에 가본 사람들은 네. 출발선의 설렘 만큼 꼬린의 환희도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버티지. 네. 근데 안 가보고 그냥 그런 게 있대 하고 가는 사람들이 힘든 거죠. 자, 오늘 주원기 저하자님을 모시고요. 슈퍼노멀 이 책이 저는 적당한 때 이게 되게 책이 잘 나왔다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나만 평범하고 나만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면은 일일이 누군가를 따라서 비슷하게 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한계가 있는데 워낙 우리 주영기님이 이 프로세스화하고 옛날에 유튜브도 보면 되게 프로세스 매뉴얼화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한번 나는 이렇게 직장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그냥 뛰어들어서 내가 모르는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서 그것이 아까 고성과 일반화까지 이런 5단계의 프로세스가 있더라. 이거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정말 나 뭔가 하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망설이는 분에게 이 단계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꼭 돈의 분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종사하시는 여러분이 가고 싶으신 그 어떤 길에도 적용하면서 이걸 내 것화 한번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역시 평범하지만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멋진 슈퍼노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의 오늘 한 줄 감상평은 여러분도 할 수 있다입니다. 자, 여러분도 슈퍼노멀에 같이 조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책을 10분에게 선정해서 이 책을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 밑에 후기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이 책의 제목을 알아맞히시는 분께 10분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 책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1. 주원규의 이츠노멀. 2. 주원규의 최강노멀. 3. 주원규의 파워노멀. 4. 주원규의 슈퍼노멀입니다. 네네네. 예. 이 중에 제목과 함께 여러분 후기 올려주시면 10분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